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무려 갤런당 12.3센트가 상승한 6달러 28.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더 큰 13.7센트가 상승해 갤런당 6달러 26.9센트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10월 1일부터 무보석금 제도 제로베일 정책이 시행됩니다. 끝내 무법지대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모어 LA 경찰국장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LA 한인이 3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 중 15%가 저소득층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주민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한 무료 안과 검진 아이 캠프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엔나팍에 한인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비치 블러버드 선상에 소스몰에서부터 시 경계 로스그랜사이 구역이 부엔나팍 코리아타운으로 정식 명명됩니다. 미시건주가 내년 대선의 예비 격전지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주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루 차이로 이곳을 찾아 노동자들 환심사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공화당 대선 주자 7명이 어제 저녁 두 번째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7명의 주자들은 모두 트럼프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또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결국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쟁점입니다. 여야는 물론 상하원 간에도 이견이 맞서고 있어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호텔 요리사와 서비스 노동자들이 사측과의 쟁의 과정에서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정부기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해커들이 국무부 계정에서 6만 건의 이메일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북 후 71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다 어제 추방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 미군 이병이 마침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5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약 7,800톤을 대량의 해수와 섞어서 원전 앞바다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한편 러시아도 중국에 이어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겠다면서 일본 측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는 응답이 58.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교 정책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맞이 인사말을 통해 민생도 늘 한가위 같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넉넉한 한가위를 기원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콜로라도를 8대2로 꺾었고 LA 엔젤스는 텍사스에게 0대5로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메이저리가 이번 주에 정규 시즌을 마무리 짓는 가운데 막판 순위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있는 토론토도 한 경기 숨막히는 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9.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주유소 들어가려면 이제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은 더 심각합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상승폭을 기록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어제보다 무려 12.3센트가 뛰어올랐습니다. 갤런당 6달러 28.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한 달 동안에 거의 1달러가 오른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LA 카운티보다 오늘은 좀 더 심각합니다. 어제에 비해서 무려 13.7센트가 폭등한 갤런당 6달러 26.9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도 오늘은 상승한 상태인데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의 상승폭은 남가주 가솔린 가격 상승폭에 비하면 3발의 핍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 10월 1일부터 LA 카운티에서는 제로베일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이클 모어 LA 경찰국장이 이 제로베일 정책 시행으로 치안당국의 범죄 대응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에서 이번 주 일요일인 10월 1일부터 절도 등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죄자들이 경찰에 체포돼도 보석금 없이 무조건 석방되는 제로베일 제도가 공식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이 공개 성명을 통해 제로베일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제로베일 정책이 치안당국이 범죄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 동력을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범과 중범을 가리지 않고 체포된 후 바로 풀어주면 경범죄자는 물론이고 중범죄자들도 무서운 것 없이 날뛸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제로베일 정책으로 공공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중범 전과가 있거나 커뮤니티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자들은 석방하지 말도록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제로베일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구치소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행돼 오다 범죄가 급증하면서 중단됐지만 지난 5월 LA 카운티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예비 가처분 명령이 내려져 임시로 다시 시행돼 왔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LA 카운티 법원이 용의자를 석방하는 여부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제로베일 정책을 공식 시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로베일 정책으로 경찰에 체포된 범죄자들이 다시 거리로 풀려나면서 재범 우려가 높아진 데다 범죄자들이 풀려난 후 재판 일정을 무시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점으로 치안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큰 상태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LA 전역에서 급증한 좀도둑 행각은 제로베일 대상이어서 재산범죄를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또 최근 글렌데일과 LA, 오렌지 카운티의 유명 쇼핑몰에서 치안당국을 비웃는 듯한 떼강도단의 대담한 강절도 행각이 잇따르면서 치안 부재에 대한 불안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제로베일 정책 시행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 2천 건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전주보다 소폭 늘었지만 전문가 전망치를 밑돈 상황입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실업 인구가 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올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가 7월 이후부터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의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미시간주가 내년 대선의 예비 격전지로 달아올랐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 하루 차로 이곳을 찾아 노동자들의 환심 사기에 나선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의 자동차 부품업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리 승기를 잡기 위해 자동차 노동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연설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Biden's cruel and ridiculous electrical, think of this, he wants electric vehicle mandates that will spell the death of the U.S. auto industry.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캠프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광고를 때맞춰 공개했습니다. He says he stands with auto workers, but as president, Donald Trump passed tax breaks for his rich friends while automakers shuttered their plants. 하루 전날 미시간주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에서 피켓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I watched a lot of UAW picket lines when I was a senator since 1973, but I tell you what, first time I've ever done it as a president.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는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전현직 대통령이 자동차 노조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심을 내줬지만 4년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에서는 지지를 유보하면서 누구 편에 설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9%포인트가량 앞서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노동자들의 표심을 잡는다면 내년 대권 경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번엔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 호텔 요리사와 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기반을 둔 노조원 5만 3천여 명은 현재 카지노, 호텔 고용주들과 이후 5년간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번 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기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언제든 파업할 수 있다라는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것입니다. 네바다주 3대 카지노 고용주인 MGM 리조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윈 앤코어 리조트 계열 22개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약 4만 명이 회사와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다만 노조는 아직 파업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3대 기업과 성실하게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노조 사무총장 테드 페펄조지는 조합원들은 카지노 업계에 가능한 빨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라스베가스 3대 고용주가 나서서 옳은 일을 해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극복했고 회사 매출 회복세를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임금 인상과 복리 후생 개선, 고용 안전성 보장이 노조 측의 주된 요구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노조가 있는 곳들은 파업을 하고 있죠.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뻔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았는데 임금은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노조들은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 고용 안전성 보장 거의 비슷한 요구로 파업에 나서거나 협상 테이블에 앉고 있습니다. 벨라지오 객실 직원인 한 직원은 팬데믹 이후 업무량도 많아졌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다. 때문에 나는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요리사는 수십 년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내 은퇴 자금을 지키고 싶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얻기 위해 파업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2018년에도 표결로 파업을 승인했지만 협상이 타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채무불이행 사태를 겨우 넘겼던 연방의회가 이번에는 예산안 처리 난항으로 셧다운 위기를 다시 맞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쟁점이며 여야는 물론이고 현재 상하원 간에도 이견이 맞서고 있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번 주 토요일을 코앞에 두고 상원은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4분의 1 수준인 60억 달러만 반영해 일단 한 달 반짜리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하지만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Would you support that if McCarthy brought it to the floor? No, that thing is dead over here. Are you kidding me? Why? Well, first of all, you continue spending. You have $6.2 billion for Ukraine. They do nothing to secure our southern border. 그렇다고 공화당 강경파 생각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대폭 깎으면 민주당이 반대할 게 뻔합니다. I don't expect Democrats to vote for a Republican CR that's crafted to appeal to most of our people.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말을 듣자니 셧다운이 불가피하고 임시 예산안을 상정하자니 강경파가 의장 해임에 나설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But the great thing is I never give up. So the deadline's not yet. And we'll work it. We'll work late into the night.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필수 인원을 제외한 공무원 80만 명이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돼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It would mean we would immediately have to stop training new air traffic controllers and furlough another 1,000 controllers who are already in the training pipeline. 우리 대사관도 미국의 비자 발급 업무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 발표까지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빚어질 업무 차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9월 28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각 지역에 따라 구름과 안개로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거치면서 낮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내려앉고 금요일인 내일도 2, 3도가량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이 더 떨어져서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70도 내외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쌀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리고 쌀쌀한 날씨는 주말을 끝으로 다행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맑은 가을 하늘을 드러내겠고 낮 기온도 조금씩 높아져서 온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64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9도, 60도, 해안 지역은 72도, 62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추석 당일을 맞는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5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베이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칼그로브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해슬리 캐널 로드로 내리는 지점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맨체스터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10번 노스 방향에서 칼슨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을 했죠. 가을 되면 이제 독감 예방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맞아야 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최근 들어 접종이 시작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효과를 강조하면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과 먼투 데이비스 박사는 LA 카운티 보건국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라고 밝히고 주민들도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바바라 페레 보건국장은 이번 백신은 새로운 부스터 샷이라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효과가 있어 그 전에 백신을 맞았던 사람도 이번 접종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전역에서 앞으로 수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1000여 곳 이상에 접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 보건국장은 지역 내 통계 수치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환자나 사망자 숫자가 여전히 일단은 낮은 수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타운 내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비전케어 서비스 센터가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시력, 안과 질환을 검사하는 아이캠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전케어 서비스 웨스트가 LA 지역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시력 및 안질환을 검사하는 아이캠프를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개최합니다. 눈질환이 있거나 백내장으로 힘들지만 경제적인 형편으로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인들은 이날 행사장에 방문하면 무료로 안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저소득층 또는 무보험 한인에게는 추후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비전케어 이사이자 안과 전문의인 조성진 의사와 리사황 의사가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눈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제니퍼 김 거마니가 시력검사를 합니다. 각막 기증을 돕고 있는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이 비전케어 이사들과 함께 행사장에서 진행을 도울 예정이며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은 이번 행사를 위해 이동진료차인 모빌 유닛을 제공했습니다.
고정원 비전케어 서비스 웨스트 이사장은 지난 4월 진행된 아이캠프를 통해 총 7건의 백내장 수술이 진행됐을 만큼 여전히 필요한 이들이 많다며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에서 주최하는 그 타임에는 저희들이 눈 검사를 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눈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예약을 하고 해서 수술도 해줄 분 해드리고 그 팔로우업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 대상자는 추가 검사와 함께 세금 보고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안약, 돋보기 등의 추가 준비를 위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한인 커뮤니티 내 무보험자와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안검사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무료안과 외래 진료를 받은 한인은 850여 명에 달하며 90여 명에게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눈 검사하고 백내장 수술도 해드릴 분은 해드리고 안경도 해드릴 수 있는 분은 해드리고 하는 행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이 멤버들이 다 무료로 봉사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오셔서 많이 오셔서 눈도 좀 검사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213-215 342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내년 대선과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한 미주 한인들은 인플레이션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가 한인 764명을 포함한 미국 내 아시아계 등록 유권자 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역시 물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도 경제적 불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후변화, 강력범죄, 인종차별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시 아시안 전체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시안 전체적으로는 41%가 인플레이션을 선택했고 경제적 불평등이 16%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는 이번 아시안 등록 유권자 응답자들을 선호 정당으로 구분해도 어느 쪽이든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남가주의 최근 떼강도 사건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동부 필라델피아 중심가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폰과 룰루레몬 매장이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중심가 아이폰 매장. 후드티 모자를 눌러 쓰거나 복면을 한 떼강도가 급습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형 아이폰을 닥치는 대로 쥐어 달아납니다. 잔뜩 훔친 아이폰을 자랑스럽게 내보이기까지 합니다. 매장은 난장판이 됐는데 밖에 있는 젊은이들은 즐거운 듯 펄쩍펄쩍 뛰며 동영상을 찍습니다. 근처에 있는 의류 매장 룰루레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망치던 일부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총기도 회수됐습니다. As the night went on, there were a couple calls throughout the city of looting incidents. 15 to 20 arrests have taken place thus far. At least 2 firearms have been recovered. 떼강도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 시내에선 운전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을 법원이 기각한 데 항의하는 평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에 경찰은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his had nothing to do with the protest. What we had tonight was a bunch of criminal opportunists take advantage of a situation and make an attempt to destroy our city. 미국 대도시에서 이런 떼강도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에는 로스앤젤레스 노드스트롬 백화점 매장에 50명가량의 얼굴을 가린 괴한들이 몰려와 1억 원이 넘는 물건을 순식간에 약탈했습니다. 또 지난달 8일에는 로스앤젤레스 북쪽 글렌데일에 있는 입생로랑 매장에 대낮 떼강도가 침입해 4억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한국은 오늘 추석입니다. 미국은 내일부터 추석을 지내면 되겠죠. 그리고 내일 다행히 금요일이라서 맛있는 거 많이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인들이 기념하는 즐거운 추석을 맞아 나는 미국을 대표해서 모든 한국인들에게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추석이 기쁨과 화합, 번영을 모두에게 가져다 주길 바란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렇게 추석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전통과 문화적 중요성이 깊이 배인 이 특별한 명절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다며 우리는 두 나라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우정과 협력의 지속적 정신을 생각한다라고 썼습니다. 또 추석의 즈음에 우애의 정신과 공유된 가치가 계속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길 기원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렇게 추석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신흥 한인 상권으로 급부상한 브레나팍에 코리아타운이 생깁니다. 한인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브레나팍 비치 블루버드가 브레나팍 코리아타운으로 명명되는 것입니다. 브레나팍 시의회는 지난 26일에 열린 시의회 스터디 세션에서 조이스 한 시의원이 제안한 비츠킬 소스몰에서 시 경계인 로스크랜사이를 브레나팍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브레나팍 시의회는 스트릿 사인을 만들어 오렌지돌프, 커먼웰스, 알테시아, 멜번, 로스크랜스 교차로에 부착하고 또 5번 프리웨이 출구에 브레나팍 코리아타운 사인을 만들어 설치합니다. 또 5번 프리웨이에서 볼 수 있는 LED 광고판과 소스몰 LED 광고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브레나팍 시의회는 다음 달인 10월 11일부터 애나하임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이전에 이 스트릿 사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우, 야, 요새 거기 무서워서 어떻게 가?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많죠. 더럽기도 하고 노숙자들도 있고 겁도 나고요. 네. 세계적 관광 명소 이 헐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 명성의 거리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블로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겁니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더럽다, 안전하지 않다, 거슬리는 게 너무 많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호주에서 LA를 찾았다는 한 여행객은 매우 불쾌한 냄새가 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를 따라 헐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을 산책했는데 너무나 지저분했다라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헐리우드 명성의 거리는 헐리우드 상공회의소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면 뭐합니까? 가래도 가지 않는 노숙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꺼리는 워크 오브 페임이 됐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가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책임 있는 도시계획과 권리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 Fix the City가 LA시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Fix the City 측은 지난 25일 LA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캐런 베스 LA시장의 비상권한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Fix the City는 캐런 베스 LA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규칙과 명령,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는 입찰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적법한 절차나 공청회, 시의회 등의 최소한의 참여도 없는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Fix the City는 이번 소송을 통해 캐런 베스 LA 시장의 행정명령 3건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LA 지방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한편 캐런 베스 LA 시장은 취임 직후 지난 12월 노숙자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올해 7월에는 비상사태 내용의 일부 수정했으며 LA 시의회도 이 같은 수정된 비상사태 선언 내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새 학기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접수 첫날 어제만 233명이 신청해 뜨거운 수강 열기를 실감케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인센터 앞에는 무려 새벽 4시부터 줄서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아노 기초, 스마트폰 교실, 댄스, 종이접기, 스트레칭, 컴퓨터 교실 등 일부 과목은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수강 신청 접수는 내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 미국 정부기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해커들이 국무부 계정에서 6만 건의 이메일을 훔쳐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실 보좌관의 발언을 인용해 국무부에서만 10개 계정에서 이러한 규모의 이메일이 해킹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해킹당한 이메일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과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이메일 계정도 해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가짜뉴스다 라고 하고 있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중국 해커들이 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공화당 대선 주자 7명이 어제 저녁 두 번째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압도적인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도 불참함으로써 토론이 다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됐지만 7명의 주자들은 자신이 트럼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7명의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트럼프에 못 미치는 절박한 상황을 의식한 듯이 주자들은 상대방의 발언을 계속 자르고 끼어들었고 사회자의 제지에도 동시에 목소리를 높여서 토론이 여러 차례 중단되는 난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토론에서 트럼프를 연상시키는 과격한 발언과 함께 트럼프 판박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예상외로 관심을 받았던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어제도 다른 주자들의 공동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보들은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노동자 파업 시위에 참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날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 지지 방문을 경쟁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이 파업의 진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선명성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도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도 푸틴이 사악한 독재자라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선한 것은 아니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며 다른 주자들과 각을 세웠습니다. 또 헤일리 전 대사는 러시아의 승리는 중국의 승리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뒤 한때 중국 기업과 협력했던 라마스와미를 향해서 당신이 중국을 좋아한다는 것을 잊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갖게 되면 그것은 중국의 대만을 가지라는 청신호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대고 있고 이란은 러시아에 더 정교한 무기를 공급하며 이제 북한도 그러고 있다면서 이 모든 문제가 연결됐는데도 일부 주자가 무대에서 보여준 순진함이 놀랍다며 라마스와미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백지 수표를 내줄 수는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반트럼프 공세에 연대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을 자제했던 디센티스 주지사는 어제 토론에서 태세를 전환해 눈길을 끈 것입니다. 한편 여론조사 2위를 기록하면서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거론됐던 디센티스 주지사는 기대만큼 트럼프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자 최근 트럼프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담당 판사가 트럼프 측이 낸 판사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타냐 차트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자신의 이전 발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다는 트럼프 측 변호인 주장을 거부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차트칸 판사는 2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해당 발언들이 공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편견을 드러내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 측에서 문제 삼은 발언들은 16 의회 난동으로 기소된 개인들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론적 비약은 관련 사실과 기록, 법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차트칸 판사의 기피 신청 거부에 대해 당장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항소 과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트킨 판사는 2021년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 검사들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리는 등 강하게 처벌한 것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하원 조산위에
조사위원회에 의회 폭동 관련 백악관 문서 확보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에 처특한 판사가 매우 당파적이고 부당하다면서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특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죽이러 가겠다 이런 협박을 꾸준히 받는 등 공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 적용 대상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부터 이스라엘 국적자는 미국에 90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전자 여행 허가 ESTA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지 일주일 만에 내려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네타냐후 총리의 일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연내 백악관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히며 관계 개선을 모색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비자 면제 대상국 지정도 역시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브라함 링컨이 대선 출마 2년 전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당시 찍은 희귀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요. 혹시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습니까?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주인공 킬리언 머피, 유명한 배우죠. 킬리언 머피랑 좀 비슷해요. 사진을 보니까. 네. 일리노이주도 스프링필드에 소재한 링컨 대통령 기념관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링컨이 1858년 10월 1일 일리노이주 피치필드에서 유세한 후 촬영한 사진 원본을 소장하게 됐다며 당시 링컨으로부터 이 사진을 선물로 받은 찰스 레임의 가족이 가보로 전해오던 것을 기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념관 측은 레임은 링컨의 유세장에서 행사 준비를 하던 중 축포 오발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며 링컨이 위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사진을 레임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세계무역기구 WTO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WTO 개혁을 주제로 집단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미국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을 산업망에서 배제하려는 디리스킹 전략이 WTO 무력화의 배경이란 점을 부각한 겁니다. 이어 지구촌 남반부 저개발 국가 글로벌 사우스 중심의 WTO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기구 개편 움직임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WTO 재편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They become dominant suppliers for many important goods and technologies. They create supply chain concentrations and vulnerabilities, which in turn become levers for economic coercion. G2로 성장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과 함께 규제 확대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Gaming the system by claiming the same development status and flexibilities intended for less advantaged members.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세계 경제 질서엔 분단선이 그려졌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공급망 재편도 가속화되면서 WTO 자유무역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 목소리로 WTO 개혁을 외치면서도 정반대의 진단과 처방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메이저리그 이번 주 끝납니다. 이번 주 끝나는데 지금 치열한 순위 경쟁 펼쳐지고 있죠. 동부 지역에서는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과연 플레이오프에 가느냐 마느냐 이게 뭐 큰 관심인데 토론토 블루제이스, 휴스턴 애스트로즈, 시애틀 메리너스 요 세 팀이 이렇게 경쟁 중입니다. 이 세 팀 가운데 두 팀만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부조에서는 와일드카드 경쟁 치열합니다. 역시 치열합니다. 서부조에서는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 마이애미 말린즈, 시카고 컵스, 신시내티 레이즈
이 정도가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샌디에고가 있죠. 샌디에고는 지금 말씀드린 앞에 네 팀이 모두 남은 경기에서 패하고 샌디에고가 모두 이기면 와일드카드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서부조는 4파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 전해드립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의 남자 축구 대표팀이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5골을 터뜨리면서 8강에 올랐습니다. 이제 8강 상대는 개최국 중국입니다. 홈 텃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반 11분 백승호의 이른 페널티킥골로 앞서간 대표팀은 1분 뒤 정우영의 멋진 헤더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2대1로 앞서가던 후반 29분엔 정우영의 페널티킥으로 한 걸음 더 달아났습니다. 이어 교체 투입된 조영욱과 홍현석까지 나란히 골맛을 봤습니다. 5대1 대승, 4경기 만에 21골을 넣으며 대회 역대 최다골 기록을 경신해 자신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앞길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걸음 남았는데 우리 선수들과 한 발 한 발 앞으로 향해서 나갈 거고. 과거에도 정상으로 가는 길은 늘 험난했기에 선수들은 좀처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8강전 상대는 개최국 중국. 우리로선 일방적인 응원이 부담스럽습니다. 16강전에서 보여준 매너 없는 행동 등 거친 플레이도 경계 대상입니다. 이번 대회엔 비디오 판독이 없어 자칫하면 오심 하나에 승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걸치게 나오는 걸 좀 더 이용해서 저희가 하던 대로 경기하면 될 것 같고 관중분들도 많이 온다 그러는데 오히려 중국 선수들이 더 압박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중국도 내심 축구 금메달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然后面对韩国这样的一个对手，很明显嘛，对手实力纸面实力比我们强，我们只要打出自我，然后 3회 연속 금메달로 향하는 길에서 중국전이 최대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진화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한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인기 종목 e스포츠의 리그 오브 레전드 준결승전이 한중전으로 펼쳐졌습니다.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가 뿜어져 나왔고 한국은 난적인 중국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KBS입니다. 준결승전 1시간 전부터 경기장 앞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e스포츠는 40개 종목 중 유일하게 입장권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종목 평균 입장권보다 약 4배 정도 비싸지만 워낙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날아온 팬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부터 목을 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목소리가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경기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답게 4,500석이 모두 매진됐는데요. 응원 열기는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관중들은 8면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보며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열광했습니다. 1세트 중국 저딩의 운영에 밀리던 대표팀은 최우재와 류민석의 선제 공격 작전으로 분위기를 뒤집었고 1세트를 따냈습니다. 2세트 초반 중국이 우세를 보였을 때 중국 팬들의 응원 함성이 커졌지만 우리 선수들이 뒷심을 발휘해 2세트도 가져가며 난적 중국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실제로 중국한테 이제 처참하게 졌었는 게 그게 좀 저한테 트라우마였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씻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타이완과 초대 챔피언 자리를 두고 격돌합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2023년 9월 2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